좋습니다. 주석 먼저 할래 아니면은 이따 할래? 어, 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아, 그래? 음. 그러면 내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거든? 그러면 먼저 하실? 내가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영어 준비됐어? 아, 준비됐죠? 오케이. 발표를. 오케이. 자, 그러면 모지공 12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새로운 뉴베이스가 있는 겸 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지공의 특성상 언제든지 이렇게 발표 중간에 막 끼어들고 해도 되니까 뭐 드는 의문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기 HBM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어는 반도체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말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요즘 HBM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볼 텐데 뉴스를 볼 때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HBM에 대한 단어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HBM. 일단 배경은 무엇이냐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기능 중에 단순 계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엄청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그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연산 자체는 매우 단순하거든요. 그냥 고변산이 되게 많을, 곱하기가 되게 많을 뿐 그 자체로는 단순한 계산이. 그래가지고 GPU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 GPU에 대한 수요, 단순 계산이랑 GPU에 대한 수요가 왜 비례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CPU랑 GPU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CPU는 교수님 한 분이시고, GPU는 초등학생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랑 GPU를 이렇게 둘 다 갖다 놓고, 어, 1, 뭐, 단순 더하기 문제들, 뭐, 1 더하기 2, 뭐, 3 더하기 4, 뭐, 이런 문제들을 100개를 줘요. 각각. CPU랑 GPU한테. 그럼 CPU는 아무리 교수님 한 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생 100명이 각자 한 문제씩 갖고 1 더하기 1, 뭐, 3 더하기 4, 이런 문제들을 갖고 시작했을 때 교수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초등학생보다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빨리 풀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교수님은 한 문제 풀고 해야 되면 시간이 드니까. 근데 초등학생은 시작하면 각자 한 문제만 풀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 수학에 관련된 내용, 공학 수학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냈어요. 초등학생 100명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풀 수 없겠죠. 하지만 GPU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PU래, CPU가. 그래서 CPU와 GPU의 차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단순 계산이 엄청 중요해지기 때문에 GPU의 수요 역시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GPU와 함께 사용되었던 단기 기억 장치가 D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간단한 구조는 연산 장치인 GPU가 있고 GPU는 그냥 말 그대로 연산만 하는 애.
그래서 연산을 뭘 할지를 주는 애가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로 단기 기억 장치인 D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램이라 함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요. 이 D램 자체는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제일 잘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고 이 D램 자체의 특징은 전원을 끄면 소멸합니다. 휘발성인 거죠. 휘발성. 전원을 끄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소멸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단기 기억 장치이며 심지어 D램은 전원을 끄지 않아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소멸해요. 계속 켜놔도 점점 소멸하는 특징이 이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D램입니다. 이건 좀 번외지만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전원을 켜놔도 소멸한다면 D램이 반대로 전원을 켜두면 끄지만 않더라도 전원을 켜두면 계속 기억을 하는 게 있냐 그게 이제 S램이란 건데 S램은 앞에 다이나믹 빼고 스태틱만 넣으면 됩니다. 스태틱 메모리인데 스태틱 말 그대로 정적 메모리인 거겠죠. 그거는 끄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기억합니다. 근데 D램은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D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AI 사이즈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를 학습시킬 때 어마어마한 양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 사이즈가 매우 커짐에 따라서 기존의 D램으로는 이 메모리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게 HBM이고 이 HBM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HBM이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오케이.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치면은 고대역폭 메모리이고 여기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뒤에서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HBM의 줄임말은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HBM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량이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지금 앞서 말했던 데이터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용량을 크게 했고 어떻게 속도를 빠르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율을 진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면 택배 창고가 있어요. 택배 창고에는 택배가 엄청 많겠죠. 이 택배 창고가 있고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택배를 집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유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 택배 창고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고 도로가 대역폭 그리고 택배가 데이터며 집이 이제 연산장치인 GPU나 CPU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택배 창고에서 택배를 도로를 통해서 집으로 보낸다. 라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HBM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택배 창고의 크기 자체를 키우게 됩니다. 택배 창고의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안에 보관할 수 있는 택배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메모리가 커지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대역폭이 굉장히 대폭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1차선 도로보다 여러분 16차선, 32차선 도로가 되면 훨씬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를 여러 개 만들게 되고 GPU한테 결국 이 택배를 주게 된다. 라는 것이 HB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구현을 했냐? 다시 이 그림을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원래 기존의 D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GDDR5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DDR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LRDDR5 뭐 이런 말도 있는데 DDR이라는 거에도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클럭당 두 개의 데이터를 뭐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DDR이란 걸 보면 아 그냥 D램이구나. D램 중 하나구나. D램의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D램 보면은 한 층밖에 없죠. 근데 지금 옆에 HBM 오른쪽 걸 보면 그 D램이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메모리 적층 구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쌓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쌓아 올리는 것이 창고의 크기를 키우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를 높여서 높이는 게 이제 도로를 여러 개 만든다고 했는데 TSV라는 도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TSV라고 하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SV라고 적힌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TSV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쌓아 올렸잖아요. D램을 쌓아 올려서 위에서 하나로 이렇게 구멍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싱크홀처럼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메모리가 불필요하게 지금 보면은 불필요하게 빠지지 않고 소모 전력도 적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데이터들이랑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저희 TSV라는 거 자체는 뭐 자세하게는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TSV란 도로를 통해서 이제 속도를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요즘 AI라는 그런 AI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AI 반도체다 뭐 아니면 AI 반도체를 위한 HBM 시장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저게 무슨 뜻이지? 이제 하지 않고 HBM은 그냥 D램 대신에 더 속도를 빠르고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반도체인데 어떤 그냥 저장 장치인데 거기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HBM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기술력의 차이가 3개월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 3개월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삼성도 HBM은 SK보다는 굉장히 조금 떨어지지만 삼성도 지금 HBM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런 노력을 싣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네. 그 아까 5번 페이지에 그림 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여기서 그냥 D램을 여러 개 쓰는 거랑 HBM의 차이는 TSV라는 그 도로가 많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요. 그러니까 D램을 어, 어. 뭐 제가 지금 제 컴퓨터밖에 없으니까 음, 음. 잘 생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램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꽂아서 컴퓨터에 사용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HBM과 그냥 램을 여러 개 쓰는 거의 차이는 TSV의 그 음. 차이인 건가요? 오케이. 일단 질문을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사실 이거 되게 이 D램은 되게 옛날 모델이어서 TSV가 없지만 D램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TSV가 있는 D램 제품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TSV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게 32개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적층 구조를 하니까 당연히 한 층만 있었을 때 32개였던 게 그대로 두 개만 쌓아도 64개 되고 또 쌓으면 96개가 되고 또 쌓으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가장 큰 반도체 제조의 가장 큰 목적은 최대한 집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 작게 음,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꽂게 되면은 넓어지죠. 네.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각의 메모리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된다는 거고, 멀어지면 그만큼 이동할 거리가 멀어져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쌓기만 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작겠죠. 근데 심지어 위에서 아래로 뚫어놨어.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 이게 HBM이라는 게 이제 고안이 된 이유가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D램 자체를 작게 만들어도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드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지금 기술력으로. 그럼 이거를 좀 쌓아 올려보면 어떨까? 근데 그냥 쌓아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거 쌓아 올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 두 번째 층이 내 있죠. 그럼 얘는 네. 첫 번째 층이랑 세 번째 층 사이에 껴가지고 이 열을 방출시키지 못하면 뜨거워져서 폭발해요. 그런 문제도 다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 하나의 가격이 D램보다 훨씬 비싸요. DDR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HBM이 상용화라기보다는 AI 반도체에서만 사용이 되는 이유가 여기 되게 좋으면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 비싸고 기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기술의 지금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여러 개를 꽂는 거랑의 차이는 일단은 아무래도 위로 쌓기 때문에 적층 구조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 HBM을 여러 개 이렇게 쌓으면 더 빨라지겠죠. D램만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이 그 HM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는 성능상으로는 상위 호환인 건가요, 그러면? 네, 훨씬 성능상으로는? 좋고요. 아, 훨씬 좋고 이 DDR에서 지금 보면 DDR5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 DDR1, DDR2, DDR3 이렇게 숫자가 그냥 매겨지는 게 아니라 숫자 1이 커질수록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5면은 2의 5승배 빨라진 거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네 배? 맞죠? 2, 3, 2의 4, 5. 4배죠. 2의 4승배. 네. 근데 HBM이 지금까지 나왔던 DDR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에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CPU도 이제 뭐 캐시나 이런 메모리가 결국엔 존재해야 되는데 맞아요. CPU 같은 데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GPU는 이제 병렬 구조로 여러 개 처리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GPU에 특화된 이제 메모리 방식인 거죠, 이게 HBM은. 그렇죠. 사실 아, HBM이 AI 반도체에 거의 필수적이다. 혹은 뭐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GPU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 양을 병렬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GPU를 쓰는 건데 그런 병렬적인 연산을 위해서 주는 데이터도 좀 병렬적으로 주게 된다라는 거니까 아마 CPU보다는 GPU랑 섞었을 때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런 HBM이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보이실까요, 이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 H100의 모습인데 메모리랑 GPU랑 CPU를 하나 같이 만들어 놓는 게 요즘의 방식이거든요. 여기 안에 CPU나 GPU를 같이 넣는 것. 왜냐면 바로 옆에 붙여놨을 때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격이 궁금해서 쳐봤는데 음. 6천만 원이네요. 네, 가격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럼 많이 비싸. 뭐 모델 학습용 막 이런 것에서 쓰이려나 이게? 좀 그치. 왜냐면 이게
그 샘 알트먼이 지금 이제 뭐 구조가 맞나? 아 9천조 9천조? 원? 원 음. 9천조 원을 펀딩을 받아서 AI 반도체의 시장을 바꿔놓겠다라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걔네가 샘 알트먼이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기술은 9천조 지금 달러? 충분해. AI 기술은 충분해. 근데 그 AI 기술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엔비디아 측에서 너무 이거를 물량을 풀 수 있는데 안 풀고 가격만 높여서 파니까 이거 오히려 인류의 발전에 저해된다.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내가 그럼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비싸게 된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9천조 원도 진짜 지금 9천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요 이게? 어? 그 대한민국 몇 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9천조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 뭐 인텔, 삼성전자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 있죠. 반도체 시장의 거의 대표 주자들 다 인수해도 1000조인가 2000조가 남아요. 뭐야? 와, 말도 안 되는 액수네 그냥. 말도 안 되네. 아 그냥 펀딩 목표 금액을 그렇게 잡아놨다고? 근데 이게 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뭐 성령범이 그 말을 했다. 그럼 아이, 당연히 사람들이 뉴스도 안 냈겠죠. 아니 그거야 그렇겠지만 9천조 원은 스케일이 너무 다르잖아. 근데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먼이 그 말을 했고 실제로 사우디에 아 그냥 한 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9천조라는 게 그냥 공수표로 9천조 원 펀딩 받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약간 할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간 거다. 사우디에 지금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만수르의 형 빈살만? 아니 만수르의 형이랑 컨택이 돼서 와우. 지금 얘기가 됐고 실제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얘기하려고 내한도 했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콩고물 같은 게 좀 떨어지나? 나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진짜 그런 게 잘 되면 한국에 공장도 많이 세우고 그러면 우리 이 반도체 시장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이공계 학생들도 취업의 길이 많이 열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 한국 반도체 공장 짓는데 1000조가 안 드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완전 R&D 비용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겠다 그런 느낌 아닌가? 거의. 그러니까 이제 9천조로 잡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장도 짓고 뭐 연구도 하고.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고 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새로 방을 팔게요, 여러분. 아 네. 새로 네. 방을 파서 여러분 네. 이제 이거 해드리겠습니다.